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도 시간. 오늘은 11자시 안전 픽토그램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등교 수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 안전 픽토그램 프로젝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등교 수업을 해서 안전 픽토그램을 잘 제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따라 듣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걸 간단한 구상도 스케치까지 하는 작업을 미리 한 후에 온라인에 있는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안전사고의 개념, 그리고 이런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장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픽토그램을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제작하겠죠. make.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안전을 잘 표현해준 친구들의 작품을 몇 개 선정해서 실제 장소에 이렇게 게시하는 것까지를 지금 이 수업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작품이 학교 어떤 곳에 게시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뿌듯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런 픽토그램을 여러분들 준비할 때 선생님이 사전에 제시한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채점 기준표를 잘 따라오면 분명히 좋은 과정과 결과의 픽토그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1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도 실습을 해서 각각 학급에 있는 패들렛에 과제 업로드해 준 걸 선생님이 잘 확인했는데 아직 제도 실습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시간을 내서 빨리 그 제도 실습 결과물들을 업로드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과제도 마찬가지로 학급별로 제시되어 있는 패들렛 주소에 오늘의 결과물을 업로드해 주면 됩니다. 그 선생님이 패들렛에 업로드한 과제 결과물의 내용을 보고 오늘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수업 출석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패들렛컴에서 이건 선생님 아이디입니다. 성채초이 20년도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20년도 창동여중의 테크 기술수업 1학년 1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하트. 자, 첫 번째로 안전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고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전이라고 하는 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굉장히 편안한 것을 우리가 안전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아늑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반면에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가정, 학교, 작업장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게 중요하죠.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안전수칙의 위반 혹은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들을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안전사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안전사고라고 하면 사람에만 포커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과 물질적인 재산 피해를 모두 다 안전사고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학교에서는 이런 안전수칙의 위반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런 안전교육을 보통 매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죠. 실습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거나 할 때. 하지만 보통 이제 안전은 순간적인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간단하게 볼게요. 넘어짐 사고. 보통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복도가 있죠? 그럼 복도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혼자 이렇게 바닥에 철퍼덕하고 넘어지는 경우 있죠. 혹은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계단에서 이렇게 깡총깡총 튀어다니다가 아야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넘어짐 사고. 이거 떨어짐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죠. 뭐 이렇게 구령대나 아니면 이렇게 좀 층이 높은 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거나 장난치고 가다가 앞을 못 보고 가다가 이렇게 뿅 하고 떨어져 버리는 사고, 낙상 사고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고는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건 여기 이렇게 물이 묻은 수분이 있는 손을 어떻게 한다? 여기 이렇게 전기 콘센트에 갖다 대거나 전기와 관련되는 실험을 할 때 이렇게 감전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전기 사고들, 그리고 화재 사고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죠. 학교 건물이나 흔히 뭐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한다거나 뭐 기술 시간에 실험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게 화재 사고. 그 끼임 사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에서 장난치다가 문을 이렇게 있는데 문을 이렇게 꽉 닫았어. 근데 하필 여기서 들어온 친구들 여기 이렇게 손이 끼어가지고 여기 손이 대빵만하게 부어버리죠. 끼임 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학교 내에서 최근에 이 교통사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도로가 있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이런 뭐 택배도 오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접촉을 해서 교통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학교가 여기 있다고 하면 학교 이렇게 정문이 있으면 정문 앞에 있는 스쿨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속도를 너무 과속을 달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학교 내에는 아니고 학교 인근에 있는 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인지를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안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실습을 할 경우에 이 안전교육을 엄청 타이트하게 소위 빡세게 한다고 하죠.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빡세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 유형에 대해서 크게 6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6가지의 플러스 알파, 항상 특수한 경우는 발생하기 나름이죠. 자, 우리 이번에 어떤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지금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런 코로나 안전 수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하는 거 있죠? 6단계 손 씻기. 6단계 손 씻기도 있고 또 뭐도 있죠? 항상 뭐 자가 진단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이렇게 1m, 1m, 1m씩 간격을 유지하고 하나씩 한 명씩 들어와서 손을 열심히 소독하고 여기 열화상 카메라로 테스트를 하고 등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학교에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텐츠로 이용을 해서 이걸 좀 주변 친구들에게 혹은 주변 선배 혹은 후배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컨텐츠나 결과물들을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게 이번에 안전 픽토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이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로부터 이런 안전사고를 조심하자 혹은 대처하자라고 하는 어떤 픽토그램의 컨텐츠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놈인지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적인 컨텐츠의 픽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문제 확인과 자료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도 만들어 보고 구상도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도록 할 건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문제 확인을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조사를 한 후에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구상도라고 하는 스케치로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알겠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하는 게 뭐냐? 2019년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 중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다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변이, 이게 제일 관건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해결책을 찾기 되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다양한 변이와 기절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파를 되냐? 이런 전파 경로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독감처럼 비말, 요즘에 비말 방지하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테이블이 있으면 비말 방지한다고 여기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유리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크릴판에 갇혀가지고 수업을 많이 듣고 하는데, 비말이라고 하는 거는 침방울 혹은 호흡기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들로 전파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항상 여기 앞에 보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죠. 이런 침이나 이런 기침, 가래 같은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좀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비말이라고 하는 거는 침, 그리고 콧물, 가래와 같은 것들에 의한 접촉으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것은 이렇게 방지하려면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끼는 것을 권고된다고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학교에 이런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마스크를 반드시 끼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단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임팩트 있게 딱 벽에 한번 게시되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평상시에 자주 나타나는 곳. 첫 번째는 복도와 계단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주력에서 뛰어다니다가 다른 친구가 만나서 이렇게 몸통박치기를 해서 엎어지고 다친다거나, 혹은 두 번째, 꼭 이 복도를 보면 축구를 하고 싶어져요. 축구, 야구, 농구를 하고 싶어. 그럼 공격과 튀기다가 유리창 깨져가지고 다치는 안전사고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계단을 보면 한 칸씩 가면 되는데 자꾸 두 칸, 세 칸, 다섯 칸씩 뛰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계단만 보면은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치? 갑자기 점프 욕구가 쏟아 넘치면서. 자, 그리고 급식실. 평상시엔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밥만 먹으면 기분이 없대. 그래서 막 장난이 심해져. 친구 식판으로 장난치기도 하고 친구 반찬을 뺏어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칸막이 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앞만 보면서 여기 있는 친구들 이렇게 서로 앞에 있는 친구들 뒤통수만 보면서 밥을 먹고 있죠. 이런 것도 참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급식실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네요. 실습을 하는 기술실과 과학실 그리고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주로 실험을 하다가 발생되는 안전사고들이 많고, 기술 시간에는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실습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평상시 경험을 통해서 이 각각의 실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나 안전사고, 그리고 이 활동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메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안전 픽토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구상을 하게 될 건데,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딱 요거 하나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죠? 여기도 있네요. 어디? 맞아요. 비상구. 비상구 가면 여기로 도망치세요 하고 여기 뒤가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딱 아무런 글씨가 설명이 없어도 이렇게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 이거 화장실. 화장실 가면 여기 이렇게 치마 입은 친구는 여자친구고, 이게 바지 입은 친구는 이렇게 남자친구. 파란색, 하늘색, 핑크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남 혹은 여라고 글씨를 따로 쓰지 않아도 이런 이미지만 보고 우리가 여기는 남자 화장실, 여기는 여자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런 픽토그램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픽토그램의 개념을 보면은 picture, 그림이죠. 이미지. 그리고 이 뒤에 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림 문자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문자를 사용하기도 해요. 아니면 이렇게 문자를 대놓고 대표적인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 구상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개인별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이게 오늘의 출석이에요. 출결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폼주도 여러분이 공지할 건데 이거는 출석용은 아니고요. 그냥 수업과 관련된 내용 공지용.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해줘야 선생님이 출석을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학교 생활하거나 아니면 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실습 시간에 우리가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자료를 조사해봐요. 여러분들 검색 이거 한두 번 정도만 하면 학교에서 보통 어떤 장소,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은 인터넷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위에서 작성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방하는 방법 써보고요. 세 번째, 이렇게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나는 이 중에서 선생님은 기술 선생님이니까 실습실 중에서도 나는 기술 시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기술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뭐가 있죠? 손이 베이거나 다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굴곡 같은 걸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손이 베이는 사고와 화상을 베이는 경우가 있다. 자, 일단 일대 안전을 예방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전한 장비를 이용한다. 뭐 장갑 같은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죠? 안전한 장비를 활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실제 적용한다. 여러분들이 실습은 충분히 연습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만약에 불구하고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해버렸다 했을 경우에는 손이 베었어. 어떻게? 바로 보건실 가가지고 마데카스를 바르고 진료 받아야지. 그다음 화상이 일어났을 때 어떡하죠? 바로 차가운 물에 흘려서 충분히 온도를 식혀준 다음에 보건실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는 다행히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는 작은 병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보건소를 가기 전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 학교에 좀 적용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이걸 추천해요. 이걸. 물론 넘어짐 사고, 전기 사고, 화재 사고 등의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지금 한 반년 거의 돼가나요? 반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고 이걸 어떤 하나의 스케치, 구상도로 표현한 다음에 이걸 수업 시간에 직접 만들어보고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학교 현장에 직접 여러분이 만든 게시물들을 이렇게 딱 뭐 정문이나 화장실이나 혹은 뭐 여러분이 자주 모여서 활동하는 급식실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준다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나 파급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만든 샘플인데요. 지금 보면은 복도 난간에서 이렇게 보드를 타고 장난치는 모습 굉장히 해맑아 보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친구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복도에서 이렇게 뛰어다니지 마라. 이렇게 복도에서 누워있지 마라. 이렇게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라. 눈썹 휘날리게 뛰어다니지 마라. 라는 것을 지금 구상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거 학교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이 있냐면은 이렇게 복도나 교실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고 놀고 있을 때 항상 뒤통수가 따갑죠. 왜? 이렇게 선생님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기술 선생님이죠. 성채쌤. 성채쌤이 이렇게 항상 뒤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아이디어가. 쌤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아요. 아이디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복도에서 까딱하면 저승길 고속도로라고 하는 건 복도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다쳐서 저승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복도에서 웃으며 뛰어다니는 친구들, 이걸 바라보는 저승사자가 되겠네요. 하이, 널 데리러 왔다,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무서울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소 유머러스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선생님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과물,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만들 거예요. 등교 수업 때 만들 거. 그래서 저승 갈 때도 새치기에서 먼저 가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급식실 보면은 보통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후배들 1학년 있으면은 보통 한 3학년, 2학년 친구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눈을 피해서 쓱쓱 앞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영특한 후배예요. 영리한 후배. 그 다음에 마라톤 금지. 이건 지금 보면 급식식 선인데 여러분 그거 알죠? 12시 30분 점심중에 땅 치면은 복도가 흔들려요. 학교 전체가 흔들리죠. 한 1, 2분 정도. 우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옵니다. 그래서 급식실 여기 아주머니들이 있으면은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와야죠. 1등 혹은 1바 게이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1, 2, 3, 4등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구상도 보였던 난간 타기 하지 말아라 이거죠. 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위험하다 이겁니다.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죠. 그 다음 이거는 기술실이죠. 기술실 톱 자리라도 잘려요. 안전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장난치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전기 콘센트 안전사고 발생하면 이렇게 병원에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첫 그 시간에 샘플로 보여준 건데, 넌 걸을 때 제일 멋져.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학생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뒤집어진 약간 별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뛰어다닐 때 어차피 별론데 걸을 때는 진짜 멋지더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지금 좀 재밌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거 친구 보면은 간단한데, 계단을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악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재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어때요? 저렇게 복잡하지 않죠? 디자인이나 모양들이. 하지만 이런 캐릭터 등장, 이런 이미지의 활용으로 얼마든지 창의적인 느낌을 뿜어낼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를 직접 만들려면은 만들어서 이렇게 색지를 잘라가지고 붙이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글씨가 이렇게 좀 많아질 때는 매직이나 네임펜을 좀 참고해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검정색을 개인별로. 그래서 글씨 같은 것들은 이렇게 네임펜이나 매직펜으로 작성하는 것도 선생님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에 따라서. 자, 정리하면 이 제작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설계도를 제작하겠죠. 구상도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검정색 색지와 노란색 색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로드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색지를 어려서 문구 제작이 어려운 친구, 글씨가 좀 많은 경우에는 네임펜, 매직펜, 검정색을 이용해도 돼요. 단 이때 개인 준비물은 반드시 꼭 지참을 해와야 합니다. 자, 칼, 가위, 검정색 네임펜하고 매직펜과 네임펜 반드시 검정색이어야 하고요. 나는 만약에 칼은 안 쓰고 가위만 쓸 거다는 친구는 가위만 가지고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준비물만 개인별로 가져옵니다. 뭐에 따라서? 이 구상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구상도 이것을 패들렛에 업로드 할 거예요. 패들렛에 업로드를 하면 다음 시간에 이 구상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실제 제작이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잘라가지고 오려서 이렇게 풀로 붙이고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풀도 가져야겠네요. 풀. 선생님 자르는 것만 생각했네.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칼, 가위와 같이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매직펜 그리는 거, 여기 이제 풀도 반드시 꼭 가져오세요. 풀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선생님 목표입니다. 다양하게 되게 잘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 채점 기준표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잘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총 평가 요소는 10개예요, 10개. 10개인데 지금 문제 확인과 아이디어 창출과 아이디어 구체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주는 거고요. 학교에 와서는 실행과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제작 조건, 안전, 시간 내 완성을 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선생님 평가를 하겠죠. 구체화 단계에서 제작한 스케치, 여러분 구상도와 픽토그램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들게 한 후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다시 패들렛에 업로드를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물을 보고 스스로 이 성찰하는 내용을 패들렛에 작성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가 안전 픽토그램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학습 목표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4가지를 배웠는데 안전사고, 안전 이 2가지 개념을 배웠죠. 안전은 뭐 위협되는 게 없이 되게 평온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안전이라고 그랬고, 그런 것들을 뭐 수칙 위반이나 부주의, 그리고 교육의 미실시로 발생하는 사람 혹은 재산적인 피해를 우리가 안전사고, 그리고 안전사고 유형에는 뭐 넘어짐, 뭐 떨어짐, 끼임, 전기, 화재 등등의 사고가 있고, 선생님이 여기에 특수한 경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복도나 계단뿐만 아니라 기술실, 과학실, 체육관, 급식실 같은 특수한 장소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픽토그램을 구상하고, 이 구상할 때는 선생님이 제시한 채점 기준표를 반드시 잘 보고 따라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와 과정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등교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안전 픽토그램을 직접 제작할 거예요. 그때 개인별 준비물이 있었죠. 자, 칼, 가위, 검정색이어야 되고 매직펜이나 네임펜, 문자를 쓸 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풀 붙일 것도 반드시 꼭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 풀을 개인별로 하나씩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개인이 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과제는 반드시 꼭 학교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 패들렛에 업로드한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1학년 1반의 패들렛인데요.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도 실습했던 거 프레임드 스케치, 정투상법, 사투상법, 둔각투상법 이렇게 자기 평가까지 샘플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일반의 우리 나연이 학생을 한번 보면 프레임드 스케치는 람보르기니 잘했고, 등각투상도 계단과 비슷하게 해서 골랐고, 각이 되어 있는 책을 사투상도로 잘 표현해 주었고, 근데 이거 보면은 사투상도가 아니네요. 사투상도가 아니라 각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투상도. 자기 평가 안 썼네. 이거 써줘야 됩니다. 다른 친구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 누구지? 2번 윤수 학생은 이렇게 자기 실습 평가를 작성해 주었죠. 자, 여기 아래 오늘 활동할 선생님이 이 수업 과제를 이렇게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학교 및 시설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 둘, 2가지 작성하면 되고, 아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2가지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2가지, 그리고 이 1, 2, 3번을 바탕으로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딱 각이 나오겠죠.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픽토그램을 만들 것인가. 안전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생님은 복도라고 하는 장소를 설정해 보았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스스로 이어지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봐서
복도에서는 뛰지 말고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니자라고 했던 친구의 의견을 참고했고요. 여기 이렇게 구성들을 샘플링으로 첨부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나연이 학생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선생님이 작성한 거 있죠. 선생님이 작성한 걸 복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게 너무 멀다. 이렇게 선생님이 한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내가 새롭게 만들겠죠. 여기에 새롭게 만드는데 일단 여기 자기 평가를 좀 작성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성하면은 여기 이렇게 내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일반 친구의 이렇게 복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여기에 쓰는데 여기에 안전 픽토그램 프로젝트 아이디어 구상 과제 1101 강나연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강나연 맞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뭐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의 설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자율적으로 작성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 첨부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픽 파일에서 내가 하는 것을 딱 첨부해주면 끝! 출결 끝! 과제 끝! 오케이. 그래서 이 관련돼서 모르겠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얼마든지 편하게 질문해 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 이거 준비물 꼭 잘 챙겨오세요. 알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